유현석 씨에게 약 7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져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금액은요, 앞서 논란이 됐었던 배우 이한희 씨의 60억 원의 추징금을 또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역대 연예인 중 최고 수준입니다. 먼저 박나래 씨의 사례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이제 받았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특별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와는 달리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하기 때문인데요. 이 법인 또는 개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혹은 이 적절한 비용 청구가 확인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박나래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저도 이제 소속사에 좀 연락을 해봤는데 그동안 이제 그리고 또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성실하게 잘 납부를 해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서 이 납세 의무를 다 해왔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세무당국에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내라 해서 냈는데 그중에 이제 말하자면 소속사는 이거 비용 처리해 주세요라고 올린 그 비용 부분을 세무당국이 아니 이거 다시 보니까 비용 처리 못 해주겠어라고 이의 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사 입장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토달지 않고 바로 다시 그 추징된 세금을 냈다. 그래서 절대 악의적 탈세가 아니다. 라는 게 소속사의 입장입니다. 비용 처리라는 게 연예인이 연예 활동을 하면서 드는 비용들 네. 이런 걸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세금에서 좀 이렇게 빼서 해주고 뭐 이러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세무당국하고 세무사가 이런 걸 봐줬을 테니까 네. 요 입장이 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세무사가 아무래도 이 고객이죠. 이 박나래 씨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안 하진 않았을 텐데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명히 이 누리꾼들도 있습니다. 절세냐 탈세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설왕설래가 많은 건데요. 그래서 박나래 씨 소속사가 밝힌 것은 이 세무당국과 세무당국 그리고 이 자신들이 고용한 이 세무사 이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이 세법 해석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잖아요. 인기가 많으면 그에 따른 이 실망하는 분들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기사는 되도록이면 이름을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스타들의 탈세 논란 기사를 보게 되면 일반 대중들은 사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박나래 씨 경우와 또 다를 수도 있고 다른 또 연예인들이 만약에 고액의 어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바로 뭐부터 보게 되냐면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돈도 많으면서 얼마 전에 집 사는데 왜 이렇게 좀 보시면서 분명히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제 박나래 씨가 2021년에 이 낙찰을 받았죠. 서울 이태원동에 소재해 166평 규모의 주택을 56억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이제 이걸 매입할 당시에 대출이 얼마야 하고 봤더니 9억 원이고 나머지 이제 48억 8천만 원은 현금으로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거 현금 이 능력 있구나.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건데 사실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집 샀어, 빌딩 샀어 이러면은 거의 90%, 100% 대출 받았던 것과는 다르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좀 90%, 100% 대출 이렇게 받는 연예인들 볼 때 갚을 능력 있다고 저렇게 큰 대출을 받나? 아니면 은행이 저게 정말 합법적으로 우리보다 너무 많이 빌려주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본인이 대출을 적게 받고 집을 샀다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만 이제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대중은 이렇게 그때는 나쁜 일이 아니었는데도 이런 세금 문제가 나오면 아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어?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좋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비용 처리도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도 글쎄요, 참 저도 이게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배우 유연석 씨의 세금 추징 논란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최근 국세청이 유연석 씨에게 약 7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져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금액은요, 앞서 논란이 됐었던 배우 이한희 씨의 60억 원의 추징금을 또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역대 연예인 중 최고 수준입니다. 야, 근데 사실 이런 연예계에 세금 탈세 의혹 나올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궁금한 게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렇게 70억 원 이런 세금이 나오는 거죠? 네, 일단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이 소득세율을 따져서 봤었을 때 70억 원의 이 세금이 부과가 되려면 연간 적어도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의 소득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인과 관련된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소득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유연석 씨가 이렇게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유연석 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외식업 등 뭐 이런 걸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연예 관련 이제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국세청은 이걸 딱 봤을 때 아니 배우로서 번 거는 개인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법인세로 냈네?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다고 본 거고 국세청이 보기에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본 거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유연석 씨의 이 70억 원 추징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국세청에서 이렇게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유연석 씨는요, 국세청의 통지 내용에 불복을 했습니다. 지난 1월 과세 전에 적부 심사를 신청을 했고요. 또 이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너튜브 콘텐츠 개발이라던가 뭐 외식업 등 부가적인 사업을 운영하던 과거의 이 소득이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이 된 거다라면서 사실은 많은 연예인들이 또 해석 차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 해석 차이에 달려 있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연석 씨가 이게 데뷔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 법을 몰랐다고 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일단 대중은 아니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이 배우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세법을 잘못 이해한 실수 잘 좀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몰랐냐 아니냐는 본인만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이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버는데 라는 마음의 바탕이 있어서 이 해명 잘 못 받아들이겠어.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유연석 씨는 뭐 예정됐던 팬 미팅은 계속 진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연석 씨 일단 도쿄에서 단독 팬미팅을 열고요. 현지 팬들과 만났고 이번 주에는 타이완에서도 팬미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논란이요. 유연석 씨 차기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유연석 씨가 차기작 이 신이랑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역할을 맡았어요. 귀신 보는 변호사 역할인데 아무래도 이 논란을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아니 세금 문제가 있는 이렇게 큰 세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변호사 역할을 한다? 이거는 좀 몰입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요것 때문에 역할이 바뀌거나 할 것 같지는 현재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 발목 잡는 가족 잔혹사 두 번째 스타는 최근 벌금 45억 원을 낸 어머니 때문에 과거 논란에 휩싸인 배우 장근석 씨입니다. 장근석 씨는 또 어머니 때문에 또 구설에 올랐군요. 맞습니다. 그 이제 장근석 씨 어머니이자 사실 장근석 씨의 이전 소속사 기획사의 대표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근석 씨 어머니가 역외 탈세 논란이 일었어요. 역외 탈세 논란은 이제 한국 외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아들의 어떤 발목을 잡게 됐는데 2023년 1월입니다. 바로 이제 얼마 안 된 얘기죠.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또 그리고 이제 벌금 30억 원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통보받게 됐어요. 그런데 요거에다가 또 이제 이 연예기획사가 또 신고받았던 세금이 있었어요. 15억 원.
합해서 말하자면 40억 원을 더 내라 이런 벌금령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장근석 씨의 별명이 아시아 프린스고 그 명성에 걸맞게 또 최연소 빌딩 부자 이런 타이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어머니가 탈세로 벌금을 냈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근석 씨 이 부동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요. 장근석 씨가 지난 2011년도에 청담동에 위치한 한 빌딩을 당시에 140억 원에 매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언론 기사에 최연소 빌딩 부자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 빌딩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있죠. 또 아시아를 굉장히 호령했었던 아시아 프린스였기 때문에 장근석 씨의 재력 2020년 한 매체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45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내에서만 700억입니다. 더 올랐어요. 그게 그래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네. 2014년도에 청담동 빌딩을 약 200억 원대에 매입을 했었는데 이게 9년이 지났잖아요. 이 빌딩 가격이 현재 약 500억 원입니다. 시세 차익만 약 300억 원이 생겼고요. 이 빌딩 당분간 팔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가 확신이 드는 게 한 저축은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세만 7천만 원이 나오는 아주 알짜 빌딩이에요. 그리고 시부야에도 사실 또 빌딩이 있어요. 일본 시부야에도 있는데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약 10여 년 전에 샀을 때 그 당시에 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난 걸 생각해 보면 글쎄요, 저는 이게 얼마인지 사실 가늠이 잘 되지 않을 정도긴 하네요. 약 1,30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역시 부동산인 건가요? 네. 아니 근데 네. 장근석 씨 어머니는 근데 어떻게 탈세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일단 이 30억 원, 15억 원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요. 30억 원 어머니라면 어머니한테 벌금이고 15억 원은 이 또 기획사에 내려진 벌금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장근석 씨의 수입의 일부를 이걸 다 소속사의 어떤 매출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부를 본인 명의 혹은 타인 명의의 해외, 일테면 홍콩의 계좌로 그냥 쓱 이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수입에 대한 세금, 소득세를 내지 않으니까, 법인세를 내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탈세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장근석 씨의 어떤 해외 활동, 특히 일본 활동이 컸었죠.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해외로 이체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뭐 생긴 게 수입 곳이 일본일 수도 있고 한국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역외 또 홍콩으로 이게 또 이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역외 탈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45억 원이 추징이 된 건데 놀라운 건 이게 이제 뭐 현금으로 냈다 이런 또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럼 돈 낼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있었는데 안 낸 거야 또 요렇게 되면서 장근석 씨도 아마 속상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근석 씨 어머니가 벌금 45억 원을 냈는데 황제 노역을 막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막았다라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서는요,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 이 노역을 통해서 차감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으로 내가 내야 되는 벌금을 대신하는 것인데요. 장근석 씨 어머니의 이 최대 환영 유치일이 1000일입니다. 1000일인데 아까 벌금이 45억이라고 그랬죠. 네. 벌금 납부를 만약에 내가 거부를 한다면 이게 뭐 대충 추산을 해보니 하루에 300만 원어치의 노역을 대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300만 원을 벌 수 그러게. 있을까요? 그렇죠, 하루에.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황제 노역이다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검찰이 또 누굽니까? 이 장근석 씨의 해외 사업을 좀 배려를 해주고 분납을 통해서 자진 납부를 해라라고 설득을 하는 형식으로 통해서 이 벌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장근석 씨는 어머니의 이런 탈세 부분 이거 전혀 몰랐나 이 부분이죠. 그렇죠. 대중은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억 부분은 분명히 소속사에서 벌금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장근석 씨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니 어떤 거냐면 이번 어머니 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큰
충격을 받았고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어떤 공적인 업무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을 했고 이 모든 사실을 나한테 숨긴 거에 대해서 가족으로서도 신뢰를 잃었다. 말하자면 소속사 대표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신뢰를 잃었다 하면서 선을 강하게 긋는 모습을 보였죠. 영상을 지켰던 우리 그 상징적인 가수인데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라서 좀 민감하기도 했고 오랜 취재 기간을 거쳐서 사실 이게 이제 세상에 이게 알려지게 됐는데 일단 공연 기획사하고 이미자 씨와의 관련 그 콘서트 때문에 콘서트 하는 동안에 개런티를 축소 신고했다. 이게 10여 년간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제 당시에는 서로 이렇게 합의했지만 갈등이 생기면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불거지면서 사실은 내용 증명이 2차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연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탈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연 기획사 측이 이미자 씨에 2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 내용 증명이 오고 가는 동안부터 사실은 이제 저희 더팩터 취재 중이었고요. 이게 이제 지난 3일 날 이 법인이 공연 기획사 법인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게 고발이 아닙니다. 이 탈세 부분은 제보를 하게 되고 증거를 다 같이 해서 그래서 지난 3일 날 제보를 했고 이 제보 내용이 당시에 제가 이제 담당 조사관 담당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담당 세무서 쪽으로 이관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걸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할지 말지가 아마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연예가 지금 부산이 됐습니다. 기획사나 가수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지고 결국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대두가 되긴 했는데 현금으로 받는 케이스겠죠. 보면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받으면은 나머지 신고되는 부분과 합쳐가지고 원래 소득인데 현금 부분은 이제 소득을 인정받지 않고 세금 부분 탈루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미자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인지 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국세청에 제보를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약간 공범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따지자면은 아니 그리고 누군가는 내는 건데 이미자 선배님이 안 내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의 소득으로 잡을 것이냐. 나의 소득이냐, 그렇죠. 나의 회사 소득이냐, 그렇죠. 아니면 공연 기획사의 소득이냐 이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세금 자체를 이제 뭐 탈세를 하기 위해서 비용 자체를 완벽하게 모두가 모여서 속인 건지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희성 기자님? 일단 개런티를 축소 신고했다라는 것이 그쪽의 주장이긴 한데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난 5년간에 약 최소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늘소리 측에서는. 네. 아니 5년 동안 5억 원을 줄인다는 게 현실 불가능하지 않아요? 1년에 1억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관행이랑 우리나라는 관행이 항상 문제인데요. 공연계 관행 중에 하나 요즘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기획사도 전부 다 이제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그래서 근데 실제 공연계에서는 이제 오래 전부터 가수들이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거액의 개런티를 축소 신고하고 대신 그걸 공연 기획사나 아니면 자신의 회사에서 떠안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묵인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족이 1억 원 개런티를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5천만 원만 준 걸로 서류상을 올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공연 기획사가 매출로 잡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절세, 뭐 탈세, 탈루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럼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 네. 그래서 가수한테는 세금을 크게 줄여주지만 기획사 측에게는 이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법인세로 잡히게 되면은 그게 뭐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10% 남짓 될 테니까 그 중간에 한 20% 정도 되는 차익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라에 세금 못 걷는 형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쟁점은 이제 그 부분이 탈세냐 아니냐를 따지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 예, 누구의 소득이었냐와 그 부분의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따른 세금의 어떤 내는의 어떤 그 세금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떤 게 더 많고 적음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돈은 이미자 씨한테 들어가고 세금 신고 자체는 또 회사 쪽에서 한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소득 자체도 이렇게 떠넘기기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그렇죠. 그래서 그 공연 기획사에서 그 부분을 금액을 보전해달라는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텐데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원천 징수를 대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미자 씨 개런티를 축소를 하면 나머지 그 축소된 부분이 감춘 게 아니라
법인으로 공연기획사 법인으로 떠넘겨졌기 때문에 연말에 그 소득 신고할 때 그 부분을 더 냈기 때문에 거기다 합산해서 대납한 부분과 또 13년간 미신고 출연료 그걸로 인해서 법인으로서는 물지 않아야 될 세금을 물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미자 씨 공연에는 기획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가장 큰 기획사 A가 이번에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고 B는 이제 광주에 있는 지방 공연 기획자고 하나는 서울에 있는 디너쇼 기획사인데 이제 A 기획사가 이런 여러 가지 최근 근래 뭐 세월호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뭐 신종플루라 이런 것 때문에 공연계가 굉장히 초토화된 적이 있습니다. 근래 한 5, 6년간. 그래서 이제 그때 입은 피해를 이런 걸 좀 보전을 해달라 이렇게 처음에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묵살을 당했다. 물론 이거 기획사 주장이긴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서 그러면 이미자 씨가 가족 음악회 연출이라든가 편곡은 우리 기획사가 한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아라 앞으로. 그리고 전주 공연과 수원 공연을 A사 자기가 하고 싶은데 B사에 줬다 이거죠. 근데 이미자 씨 측은 누구한테 공연을 주건 그거는 이미자 씨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데 A 기획사는 손해를 많이 봤으니 그거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줬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 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감정 싸움이 돼서 결국에는 아까 누가 지적을 했듯이 어차피 공범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같이 세금을 또 물어줘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공개를 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고 가겠다. 이게 이제 기획사 주장입니다. 네, 듣다 보니까 그 공연 기획사와 또 이미자 씨와의 이 분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10년 이상 같이 일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둘 사이가 처음엔 좋았다가 점차적으로 조금 뭔가 안 좋은 좀 석연치 않은 감정적인 것들이 섞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무려 16년간을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저도 뭐 오랫동안 그 공연 기획사가 오랫동안 해온 과정을 저도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사실 이 공연 기획사가 그동안에 이미자 씨 공연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고 연 공연이 한 17에서 18회 정도 됩니다. 디너쇼까지 하면 거의 20회 가까이 되는데 이 많은 공연의 상당 부분을 한 60% 정도를 맡아서 해왔고 공연계가 최근에 좀 어려워졌을 뿐이지 그 10년 그 언저리부터 한 5, 6년 전까지 굉장히 화랑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고 덕을 많이 봤는데 이제 와서 지금 우리 최혜진 씨가 얘기했듯이 뒤늦게 이제 어떤 이런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삼았다. 이것 때문에 사실 공연기획사도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받기도 해요. 따라 BC 기획사 나머지 두 기획사도 되게 좀 곤란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덩달아서. 그렇죠. 이 문제가 이번에 A 기획사가 문제를 삼는 바람에 과거에 B 기획사하고 어떤 분쟁이 있었던 게 지금 밝혀졌고요.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미자 씨가 어쨌든 관행이라고는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라고 그렇지만 세금 문제만큼은 명쾌하게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본인의 어떤 명예와 그동안 쌓은 모든 것들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럼 이 케이스에 관해서 이미자 선배님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혹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네, 입장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를 지난 8일 날 저희 더 팩트했는데 그날 오후에 이미자 씨가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탈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 정당하게 조사를 받아서 문제가 있다면 내겠다. 예전에도 그래왔고 무슨 마치 의도적으로 탈세를 했는 것처럼 비춰지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풀려진 게 너무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다 했습니다. 아, 하셨구나. 이미자 씨 측의 공식 입장을 제가 좀 읊어드리면요. 이미자는 총 예산이 결정난 공연에서 출연자분의 출연료만 수령을 해서 출연을 했고 원천 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약한 그 기획사가 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늘소리 측이 다시 또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자 씨가 외제차를 2대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운전 기사도 2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간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뭐 자녀 전세금 출연한 것들 그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이 세금 탈루한 부정한 금액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늘 소리치기 이런 주장에 대한 어떤 이미자 씨의 어떤 반응은 반응이 어땠어요? 네, 이미자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뭐 57년 동안 사실 국민 가수였잖아요. 그게 그에 맞게끔 한 평생 축적한 재산으로는 사실 뭐 과함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축적된 부들이 하늘소리 공연만으로 축적된 부가 아니고 이미 나는 계약하기 전에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기사 2명도 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활동했기 그쵸. 때문에 그 정도는 그렇죠. 충분히 네, 갖고 계실 이해하죠,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건 좀 하늘소리 측도 8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자 씨는 탈세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남편 김창수 씨가 국세청 조사에서 고지서 오면 그때 내면 된다고 했는데 탈세를 남편은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했습니까? 불법 재산 증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며 이미자 씨 측에 대한 탈세 의혹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전에 이미자 씨가 이런 의혹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역시 하늘소리 측의 주장을 한 건데요. 2014년에도 공연 수익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서 7억 5천만 원을 추징당한 적이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에 대해서 또 이미자 씨 측은 당시 탈세는 불법이 아니었고 하늘소리의 축소 탈세 세무조사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금액, 그 수익적인 그 소득이 발생을 해서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자진 납세를 했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전 매니저와 공연사 사이에 축소 신고로 인한 뭐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세금 문제를 모두 부담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아니 그러면 그 이미자 씨하고 하늘소리 이렇게 표현해도 제가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왜 적이 됐는지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미자 씨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실 올 초에 하늘소리 측에 이제 앞으로 일부 공연은 다른 사람과 하겠다라고 말한 이후부터 뭐 폭언과 함께 거액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탈세와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겠다라는 협박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자 씨 공연만 해오던 회사가 사실 10년간 적자를 봤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겠느냐. 뭐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로서는 그냥 지금 이것만으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미자 씨의 아들님까지 나섰는데 이미자 씨의 아들은 8월 15일 하늘소리 측으로부터 온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소리 측 변호사가 이미자 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왔고 변호사끼리 만나서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우리 측 변호사, 그러니까 이미자 씨 측 변호인은 다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일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단호히 거절했다라고 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건 결국 합의를 좀 해보자는 얘기인데 그 합의하자는 건 결국 법대로 갔을 때 하늘소리 측도 확실히 이길 만한 자신이 있는 건 아니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금 추징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세금 탈세한 거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될걸요, 여기 중소시효가. 맞아요, 5년. 그러니까 5년일 테니까 지금 아까 5년에 5억 정도 탈세했다라고 지금 하늘소리 측이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같이 했던 자료를 더 이렇게 공개한다 그러면은 뭐 5년만 얘기했지만 왜냐면 5년이 그 기한이니까 10년 다 얘기하면 또 이미자 씨에게 이미지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